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시리즈를 갖다가 오늘 4회째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윤석열, 그의 행동하는 그런 다이나믹스는 어떠한 것인가? 윤석열 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또 그는 앞으로 과거에 어떠한 그 다이나믹스를 보여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미래 전망을 다음번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의 행동 다이나믹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윤석열은 선이 굵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밑에 수사관들에게 또는 수사검사들에게 또는 절대로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원래부터 선이 굵은 검사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선이 굵다 하면 큰 틀에서 챙긴다. 큰 틀에서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방향을 제시를 할 뿐이지 수사의 사사건건의 이런 부분은 그 독자적인 수사의 기법으로 나타내게 해서 총화를 이루게 하는 아주 리더십치고 상당히 넓은 리더십, 그 다음에 깊은 리더십, 그래서 소위 포괄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총장 입지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사건도 또는 큰 틀에서만 보고서 판단할 뿐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아왔듯이 큰 틀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수사는 소신껏 하라. 이런 류의 언어, 행동, 다이나믹스가 바로 윤석열의 검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I am responsible for all kind of deed and result. 모든 종류의 행위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진다. 수사에 관련돼서. 마음 놓고 수사하라. 이겁니다. 목표 지점만 설정해주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총장은 그 과거에 만약에 그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그의 소신을 갖다가 그대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 와서 수사를 접어라. 지금 턱밑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턱밑.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혐의, 울산 선거 공작 혐의, 바로 그런 혐의점을 갖다가 지금 캐고 있는데 청와대 실세들이라든가 거의 모든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참고인이라든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 조국이 소환됐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26일 아니면 27일 날 곧 선고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분의 말은 항상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고 검사 윤석열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그의 소신을 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좌천을 각오하고 좌천됐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해서. 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항명을 굽히지 않고 수사를 하다가 하여튼 좌천됐죠. 그런데 그때의 소신으로 지금 와서 지금 수사를 접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의 가치라든가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틀림없이 이 사건들, 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된 이 사건을 문제를 풀어나갈 키맨입니다. 유재수 사건도 키맨입니다. 그 의혹도 풀어나갈 겁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거대한 또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한 검찰청장으로 존립하는 날 대형 수사에 임합니다. 그를 죽이려
지켜보고 왔던 사냥꾼들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의 안전에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는 검찰청장으로 있는 한 그대로 그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시 말해서 1회째 말씀드렸지만 그 윤기준 교수는 연세대학교 그의 부친입니다. 응용통계학과를 설립한 그 멤버입니다. 응용통계학과. 1979년에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진학했습니다. 1980년 광주 5.18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그러니까 1980년도죠. 광주 5.18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그 장군에 대해서 그 모의 재판을 학생 때 했는데 모의 재판에서 그 이야기가 굉장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검사 당시 모의 재판 당시 검사역을 맡았습니다. 1980년에 검사역을 맡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5.18을 일으켰던 그리고 모의 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은 윤석열은 어떻게 했느냐? 전두환에게 사형구형을 했습니다. 모의 재판에서. 그리고 이 모의 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막 퍼져서 한동안 강원도로까지 피신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사법시험 2차에 계속 낙방을 해서 결국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구수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1999년 그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를 갖다가 소환을 해가지고 당시 누구냐면 박희원 실세로 꼽혔던 치안감입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내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갖다가 수집하고 신문을 했는지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예 다 자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참여정부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안희정 그때 우의정 좌의정 하던 우의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에 근데 그 다음에 강금원 잘 알죠. 아주 절친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원을 구속수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4월 18일 국가정보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갖다가 강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날아가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통성을 흔들 수준 높은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항상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든 안 하든 자기는 본질적인 수사의 그 원칙, 법과 원칙에 따른 그 길을 그대로 갈 뿐입니다. 윤 총장이 지금 이러한 행동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 조국이 퇴진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퇴진해서 남긴 게 무엇일까?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국회
본회의 질문에 장관할 때 질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소환한다면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로 상당히 신중을 피력했지만 결국은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갖은 압박을 다했습니다. 김호수 차관이라든가 같은 검찰의 그 검찰국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찰 수사의 방향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또 검찰을 옥죄는 모든 것, 또 그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법무부에 설치하고 압박에 압박, 상부로서 압박할 대로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부터 이렇게 내정되어 온 사무국장, 수족 같은 사무국장, 검찰의 살림을 하는 사무국장을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그거는 원래 검찰총장의 직계관, 자기가 편한 사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직이란 건 검찰의 수사관들하고 또 검찰의 살림을 맡아보는 그러한 사무직으로서는 최고직입니다. 이 검찰의 사무국장을 자기가 임명을 동의를 했더니 깎아버리는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검찰 사무국장을 조국 장관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총장 죽이기에 나선 조국입니다. 결국 조국은 퇴진했습니다. 이와 여튼 조국은 여러 가지 혐의, 견딜 수 없는 혐의로 스스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국 안 돼. 조국 안 돼. 노 조국. 오로지 조국 수호한 사람들은 좌편향된 이 정권 및 정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말이죠. 이미 경찰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폭력 사건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19명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소환도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국, 그리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 후에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원천적으로 보면 말이죠. 사보임, 국회 사보임, 소위 사개특위 사보임,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보임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 될 방법으로 사보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왜 한국당이 소위 이런 사건으로 연루돼서 이렇게 거기서 국회에서 농성을 했는가. 이런 원칙적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납득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편향을 드는 것은 자유한국당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사실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게 된 동기가, 모티브가 뭐냐? 바로 그게 중요하죠. 동기 유발. 동기 유발은 누가 시켰느냐? 민주당이 시켰잖아요. 민주당이 시키고 또 위성정당이 아니고 위성정당이랄 수 있는 2중대, 3중대, 1중대가 같이 함께 했지 않느냐고요. 바로 그러한 데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당의 그 모든 욕구에서 지금 굉장히 분출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위헌이라고 얘기한 헌법학 교수 허영 교수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학 교수의 은사입니다.
헌법학 교수입니다. 문 대통령의 은사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과 로스쿨에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진작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고 칼럼을 통하여 엄정하게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정한 위헌의 헌법들을 갖다가 흔들어대고 있는 지금 문정부의, 그리고 문희상 행동대장격인 바로 국회의장, 그가 나서서, 국회의장이 엄정 중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실려가 있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침몰하듯이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윤석열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인에게 부과된 수사만을 하고 정치적인 일체의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가는 길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의 본질을 따를 뿐입니다. 문 정권은 이 행동 다이나믹스를 위주로 이렇게 볼 때 윤석열의 국가관이라든가 또는 인생관이라든가 또는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의 그의 흉중에 있는 가치관을 문 정권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책입니다. 그들의 제대로 박힌 눈으로, 제대로 느낀 모든 것으로 그들을 바로 사람을 보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검찰총장으로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검찰총장으로 세우지 않음과 동시에 또 어떠한 검찰총장이 와서 이 나라를 엄청난 수렁으로 함께 몰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그들이 뽑았습니다. 문정권이 뽑았습니다. 자, 사람을 볼 줄 몰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하고 좌파적 인사들을 막 기용을 합니다. 자, 국회의장은 수족 같은 사람을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심으로 다 지목하는 분이 가겠죠.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조국을 그 국민들이 70% 가까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그 저지선을 넘어간, 소위 여론조사의 그 대표 여론조사선이라는 소위 60% 가면은 대세론적인 의미를 갖는 그 선을 넘어가서 여론이 조국은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단을 가지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단만 가지고 임명할 수 없다. 참으로 이해 못할 말로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아니, 청문회 왜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사안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재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조국을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60,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을 정말 볼 줄 모른다. 아마도 생각할 때 조국이가 윤석열을 잡고 사냥을 하고 득이만만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새로운 나라를 가는데 큰 일조를 하겠다.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조국과 함께 어떤 국가를 지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데 여하튼 좌초됐습니다. 이유는 조국이 낙마를 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스스로 접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건에 연루되고 국민들의 10월 혁명격인 광화문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안 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거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시간에 윤석열은 수사를 방향을 많이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드디어 검찰이 밝혀내는 것, 울산시장 송철호 사건, 청와대의 선거 공작, 그 다음에 선거 공약을, 송철의 선거 공약을 해주는 그런 혐의점, 또는 민정수석실에 첩보문건을 내려서 그걸 전부 하명수사로 전부 내려갔다는 그런 혐의점, 여기서부터 단서를 찾고 수사를 해서 드디어 지금 많은 수에 연루되어 있는 그 실세들을 지금 소환, 또는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 조사로 지금 소환 중에 있습니다. 조국은 그걸로 인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의 수사의 본질,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할 것이고 국민을 바라보며 간다라는 그의 신념, 소신이 오늘날 그의 행동 다이나믹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윤석열 그는 오늘도 정권에 관련된 비장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그를 사냥하기 위해서 추미애를, 소위 여전사, 입도 세고 입도 험하기도 하고 욕도 잘하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기도 하고 전투력이 있는 5선 출신의 소위 추다르크, 그는 토지 공산주의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고, 중국 공산당 회의에 참여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여전사입니다. 추미애 대표, 글쎄요, 추미애 대표가 이 공산주의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지금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한 말 발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목록들은 언론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얘기는 그의 이념적 좌표가 나올 겁니다.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대로 지금 수사할 뿐입니다. 추미애 사냥꾼이 지금 윤석열 호랑이를 잡으려 곧 청문회에 섭니다. 문정권 내지 민주당 또는 그 비호 세력들은 추 다르크의 다르크 행진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과연 윤석열은 추 사냥꾼의 먹이가 될 호랑이인가? 그것은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에 시리즈 5로 연속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